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저임금도 못 줄 정도면 장사하지 말아야지. 그러길래 누가 장사하래? 말은 맞습니다. 누가 시킨 일도 아니고 스스로 선택해서 시작한 자영업입니다. 하지만 현실이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업계에 재직 중인 편선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예비 사장님들 그리고 이미 자영업을 하고 계신 사장님들께 정말 민감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2026년 최저임금 이슈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매일같이 등장하는 키워드죠. 노사 간 협상, 몇 차 회의, 합의 불발 등등 매년 반복되는 풍경이지만 올해는 그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이전보다 훨씬 더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2026년도 최저임금은 1150원에서 11,020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3일에 열린 9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11,120원을, 경영계는 1150원을 제시하면서 격차는 870원까지 좁혀졌습니다. 이전에는 노동계가 11,500원을, 경영계는 동결안을 주장하면서 무려 1,040원 차이가 났던 걸 감안하면 나름대로의 절충이 이루어진 셈이지만 여전히 간극은 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경영계가 제시한 1150원조차도 인상 아니란 점입니다. 경영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소한의 인상도 부담스럽다. 도대체 왜일까요? 단순히 인건비가 아까워서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경제 전체가 위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했습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사실상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그 와중에 소비는 위축되고 물가는 여전히 높고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급격히 오른다? 자영업자들은 말 그대로 2중 3중의 고통을 떠안게 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본부장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겐 생존의 문제다. 정말 절박한 상황입니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면 첫 번째, 고용 축소 및 자동화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사장님들 입장에선 당연한 선택입니다. 시급이 오르면 사람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은 편의점, 카페, 음식점들은 야간이나 주말 인력부터 줄이기 시작할 겁니다. 사람을 줄이면 서비스 질은 떨어지고 결국 손님도 줄게 될 겁니다.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사람 대신 키오스크, 무인 계산대가 등장합니다. 물론 편의점 업계는 아직은 완전 무인 시스템 도입이 더딘 편이지만 기술 발전 속도와 시장 논리는 당연한 겁니다. 사람보다 싸고 빠른 시스템이 있다면 사람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겁니다. 인건비가 오르면 당연히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물가는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면 물가 또한 걷잡을 수 없게 될 겁니다. 세 번째, 폐업 도미노가 시작될 겁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겁니다. 2023년에 폐업한 자영업자는 무려 100만 명에 달합니다. 사영업자 10명 중 1명이 가게를 접었다는 뜻이죠. 거기서 더 인건비가 오르면 영업이익은 줄어들고 고정비는 늘어나고 버틸 여력조차 없는 자영업자들이 신용대출, 카드대출, 사채까지 끌어다 쓰게 됩니다. 실제로 이미 월급 주려고 대출받은 사장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들이 하루아침에 단기간에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을 비춰볼 때 원래는 10년 뒤에나 나타날 현상들을 5년 앞당겨 일어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정책 3종 세트 중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가게 될 두 가지 제도가 더해지면 말 그대로 자영업자들에겐 폭탄이 떨어지는 격입니다. 첫 번째는 3개월 이상 근로자 퇴직금 의무 지급, 두 번째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말로만 보면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쪼개기 아르바이트를 막고 단기 근로자도 보호하자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 다릅니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건비는 10%, 20% 정도 더 늘고 기존 인력 구조가 전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 시급이 15,000원에 육박합니다. 요즘 편의점 점주님들을 만나보면 한숨만 쉬고 계십니다. 경기 침체 여파로 전국 대부분의 편의점 매출이 5에서 10% 정도 줄었고 그에 따라 정상금도 자연스럽게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매출만 줄어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건비는 오르고 원가도 오르고 월세와 관리비 등등 줄줄이 인상됐습니다. 모든 비용이 다 올라버렸는데 들어오는 돈은 줄어든 겁니다. 전년 대비 상황이 더 나빠진 건 너무나도 명확한 현실입니다. 이건 장사가 아니라 버티기다 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하루에 최소 한두 명은 아르바이트를 돌려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중 한 명이라도 빠지면 사장님이 직접 나와야 하고 휴무? 그런 건 꿈도 못 꿉니다. 이 와중에 인건비가 오르고 정책이 바뀌고 세금까지 늘어나면 매출은 줄어도 월급은 그대로 줘야 하니 미칠 지경인 겁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업자도 살아야 일자리도 지속됩니다. 지금처럼 경기 침체, 물가 고공행진, 자영업자 한계, 이런 상황 속에서는 속도 조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 주 중에는 결정이 날 것 같은데 노사 간 합의에 기반한 현명한 결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편의점 본사도 이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24시간 영업을 강요하기보다는 점주님들의 현실을 반영한 탄력적인 운영 방식을 도입하고 무인 시스템 활성화 등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도 적극 검토했으면 합니다. 편의점이 정말 소자본 창업, 즉 서민들의 사업이라면 그 무게를 점주 혼자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본사와 점주가 함께 살아가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운영 방식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저임금도 못 줄 정도면 장사하지 말아야지. 그러길래 누가 장사하래? 말은 맞습니다. 누가 시킨 일도 아니고 스스로 선택해서 시작한 자영업입니다. 하지만 현실이 모든 자영업자들은 그만두고 싶다고 쉽게 접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창업할 땐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억대의 초기 비용이 들고 가게 하나를 접는데도 위약금과 철거비, 인건비 정산까지 감당해야 할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언젠간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에 버티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하지 말라는 말보다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최저임금이 얼마 오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편의점, 식당, 미용실, 카페, 우리 일상 곳곳에서 만나는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뉴스 속 숫자보다 훨씬 절박하고 생생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또는 집 근처를 지나가다가 새로운 가게들이 오픈을 할 때마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축하가 아니라 걱정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가게는 버틸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앞서는 게 지금 자영업 현실입니다. 최저임금 논란은 단순히 얼마를 주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월급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생존과 삶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이 영상이 그런 현실에 대해 한 번쯤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버티고 계신 모든 점주님들, 자영업자, 구독자님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이 어려운 시기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